내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는데 은퇴 후 몇 년 만에 다 날려버리고 빚만 남았어요. 노후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한 가지 믿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계획했던 대로 되는 일은 드물고 예상치 못한 변수는 우리의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나라 60대 은퇴자 중 상당수는 자신의 은퇴 후 삶이 이렇게 어려워질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평생 직장을 다니며 성실하게 모은 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게임판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준비가 실패로 돌아간 이유와 어떻게 해야 이 비극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투자로 날려버린 은퇴자금. 김씨 65세는 은퇴 전 금융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펀드와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끌렸고 한 번에 큰 돈을 벌어보겠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시장 폭락으로 그의 자산은 반토막이 났고 결국 손실을 회복하지 못한 채 모든 은퇴 자금을 잃고 말았습니다. 교훈 은퇴 후 자산 관리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고수익을 쫓다가 모든 걸 잃을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산을 분산 투자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되 무조건적인 신뢰는 금물입니다. 사례 2. 자녀 지원으로 바닥난 은퇴자금. 박씨 68세는 은퇴 후 자녀들의 결혼과 주택 마련을 위해 자신의 저축을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내 아이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녀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박 씨의 노후 자금은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작은 고시원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교훈 자녀에 대한 지나친 지원은 자신의 노후를 갉아먹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독립적으로 성장해야 하고 부모는 자신의 노후를 우선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사례 3. 의료비로 무너진 노후 계획. 이씨 70세는 은퇴 후 건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67세에 갑작스런 심장 수술이 필요해지면서 그의 노후 자금은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컸고 이후의 약값과 재활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빚을 내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교훈 건강 문제는 언제든 예상치 못한 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은퇴 전 건강보험을 꼼꼼히 준비하고 의료비를 위한 별도의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 현실적인 은퇴 계획 세우기. 많은 은퇴자들은 너무 낙관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예상 수명, 지출 패턴, 의료비를 현실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5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매달 필요한 최소 생활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연금 외에도 작은 부업이나 자격증을 활용한 일을 통해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자산 관리의 중요성. 위험 자산보다는 안정적인 자산에 집중하세요. 예금, 채권, 적립식 투자와 같은 안정적인 상품을 선택하고 투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과의 솔직한 대화. 자녀나 배우자와 자신의 재정 상태를 솔직하게 공유하세요. 자녀에게 과도한 지원을 하지 않도록 미리 협의하고 자신의 노후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건강관리 우선.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자산은 건강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꾸준한 운동으로 의료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질병은 노후 계획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결론. 은퇴 후 삶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새로운 삶의 단계로 계획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김씨, 박씨, 이씨의 사례는 모두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들을 보여줍니다. 이 글이 당신의 노후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금 당장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준비된 은퇴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중한 계획과 지속적인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진짜 방법.
노후 준비 진짜로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은퇴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삶을 살아보면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수십 년 직장에서 일하며 모은 자금도 연금도 예기치 못한 변수 앞에서는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은퇴 후 삶을 성공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구어체로 풀어보겠습니다. 1. 은퇴 후 삶은 리셋이 아닌 업그레이드. 많은 분들이 은퇴를 새로운 시작이라기보다 이전 삶과의 단절로 생각합니다. 일도 끝났으니 이제 쉬기만 하면 된다. 물론 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삶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더 나은 삶으로의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하루하루 계획 없이 보내는 것은 자산을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운동, 취미 혹은 새로운 기술 습득에 투자하면 그 시간이 나중에 노후의 행복을 크게 좌우할 겁니다. 2. 사례 70세에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은 이 할아버지. 서울에 사는 김영수 씨 70세는 은퇴 후 우울증을 겪으며 지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도서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컴퓨터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내 나이에 뭘이라는 생각이 컸지만 배우다 보니 점점 재미를 느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자신만의 블로그를 운영하며 연금 외에 부수입까지 얻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삶은 배우지 않으면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그게 삶에 재미를 주고 활력을 찾아줍니다. 교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면 노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3. 은퇴 후 재정 설계, 안전을 최우선으로. 은퇴 후 돈 관리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에 빠져드는 겁니다. 주식, 부동산 혹은 유행하는 금융상품에 큰 돈을 걸었다가 실패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은퇴 후 재정 설계는 안전이 우선입니다. 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자산은 분산 투자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식 펀드, 안정적인 채권, 그리고 소액의 부동산 리츠 상품에 나눠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지출을 줄이는 것도 수익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비필수 구독 서비스, 과도한 외식비, 필요 이상의 차량 유지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사례 지출 관리로 새 삶을 시작한 박씨 부부. 은퇴 전까지 박씨 부부는 매달 500만 원 이상을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같은 수준의 소비를 유지했지만 몇 년 만에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은 돈도 많고 연금도 괜찮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자신감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수입은 고정되어 있지만 지출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을 깨달은 뒤 그들은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간단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은퇴 후 삶의 질을 되찾았습니다. 교훈 은퇴 후 지출은 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자산 관리의 기본은 쓸데없는 낭비를 줄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5. 건강,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자산. 자주 듣는 말이지만 건강은 곧 재산입니다. 은퇴 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꾸준한 운동, 규칙적인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특히 노후에는 근육량 감소와 뇌 건강이 큰 문제로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 매주 3회 이상 가벼운 근력 운동과 걷기만 해도 근육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독서, 퍼즐, 새로운 언어 배우기 같은 활동을 추천합니다. 6. 사례 60대부터 건강관리를 시작한 이 씨의 변화. 은퇴 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 초기 진단을 받은 이 씨 65세는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이를 계기로 운동과 식단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1시간 걷기,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채소 위주의 식사를 시작한 결과 1년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건강한 몸으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교훈: 은퇴 후 건강은 관리하면 개선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7.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라.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은퇴 전에는 일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가족이 중심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은퇴 후 자신의 시간을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도록 독립적인 활동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은 준비한 만큼 즐길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은퇴는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건강, 관계, 그리고 배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이제는 더 나은 나를 위해 더 가치 있는 하루를 설계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나중에 연금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해 보게 되잖아요. 저도 얼마 전까지는 별 생각 없이 난 회사 오래 다녔으니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해보고 나니 특히나 첫 연금을 받아본 순간 와, 진짜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이 돈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은퇴 후 한 달, 길게는 2달 정도 지나면 본격적으로 현실이 확 다가온다고 하는데요. 그 은퇴 후 25일 차에 받는 첫 연금이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충격과 공포 그 자체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 제가 느꼈던 이 충격적인 경험을 시작으로 은퇴 이후의 삶과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특히 58세 대기업 과장 퇴직 25일 첫 연금 액수에 충격받은 이유라는 제목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니까요. 물론 사람마다 상황은 제각각이겠지만 대체로 공감하실 만한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은퇴 후 연금에 대해 당황하고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같이 고민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1. 첫 달 연금 받고 식겁한 이 대기업 과장 김 씨 이야기. 첫 번째 사례는 제가 아는 김 과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 과장은 정말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근속 연수도 꽤 길었고 직급도 과장이니 어느 정도 괜찮게 벌었을 거라 생각하시겠죠? 문제는 대부분의 직장인처럼 김 과장도 직장 생활 중에는 퇴근 후 체력 바닥나고 주말엔 가족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대요. 그래서 노후 준비라고 할 만한 건 조금 부족했습니다. 주택 자금 대출이랑 아이들 교육비로 바쁘게 월급을 쏟아부었으니 저축도 크게 못했고요. 그러다 명예퇴직이라는 형태로 회사를 나오게 됐는데 그때 나이는 딱 58세. 회사에서는 꽤 오랫동안 일했고 퇴직금도 어느 정도 받았지만 문제는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던 월급이 뚝 끊겼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첫 달에 들어온 국민연금과 각종 연금들, 이를테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에서 나오는 금액이 기대 이하였던 겁니다. 김 과장이 한 달 생활비를 대략 25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었는데 첫 달 연금으로 들어온 돈이 150만 원도 안 되었던 거예요. 한두 달은 퇴직금으로 버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큰일이잖아요. 이때 김 과장이 느낀 그 무력함이란 내가 30년 넘게 회사 다녔는데도 이렇게 부족한 건가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충격받았다고 표현한 건 과장이었던 본인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자존심도 있고 또 당장 눈앞의 현실 문제가 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기업 과장 정도면 월급이 꽤 넉넉했을 텐데 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3분의 1도 안 되니까요. 게다가 나이는 58세. 당장 다시 일자리를 구하자니 쉽지 않고 그렇다고 은퇴하기엔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자녀 뒷바라지도 끝나지 않았으니 막막하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어쩌면 우리 대부분이 겪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과장은 회사에서의 연봉 수준이나 삶의 질이 갑자기 훅 떨어지면서 현실감을 크게 느낀 케이스였습니다. 이 투잡으로 노후 대비 중인 55세 자영업자 이 씨 이야기. 두 번째로는 자영업자 이 씨의 사례를 말씀드릴까 해요. 이 씨는 55세에 식당을 접고
음식 배달 쪽으로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자영업 하다가 정년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지만 워낙 경기가 어려워져서 가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대요. 문제는 식당이라는 게 부침이 심하니 딱 퇴직금이라는 개념도 없이 그냥 손에 줄이기 수준에서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아쉬운 건 이 씨가 30대 후반부터 국민연금 말고도 개인연금을 조금씩 들어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월 수령액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개인연금 상품 구조가 지금처럼 다양하지 않았고 물가 상승률 고려도 충분치 않았거든요. 본인은 오래 부었으니 어느 정도 나오겠지 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월 3,0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씨는 55세부터 본격적으로 다른 수입원을 찾아야 했고 그래서 선택한 게 배달이나 아르바이트 같은 투잡이라고 해요. 당장 돈을 벌어야 하니 은퇴도 은퇴 같지가 않다고 푸념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씨가 다시 일할 수 있는 건강이 남아 있어서 참 다행이야 라고 하는 걸 보면 아직 크게 좌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은퇴 후 즐기는 삶이 아니라 사실상 다른 형태로 계속 일해야 하는 삶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죠. 이 사례의 핵심은 은퇴라는 게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크기를 줄이거나 다른 형태로 바꾼다는 개념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연금이 적으면 나도 모르게 또 다른 일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니까요. 그래서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3조기 은퇴 후 파이어족을 꿈꿨던 45세 김모 씨 이야기.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요즘 파이어족 FIR이 퍼넨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라고 해서 40대 혹은 그 이전에 조기 은퇴를 목표로 하는 분들이 늘고 있잖아요. 제 지인이 45세에 조기 퇴사를 선택했습니다. 한창 열심히 돈을 모았고 투자도 잘해서 주식이며 부동산이며 재테크 쪽으로 꽤 이익을 냈거든요. 그래서 난 45세에 은퇴하고 여행도 다니고 좋아하는 공부도 하고 자유롭게 살 거야. 라며 사표를 썼죠. 그런데 문제는 중장기였어요. 처음엔 모아둔 자금이 있고 투자 수익도 꾸준히 날 거라 생각했는데 세상이 예상대로만 굴러가나요. 하필이면 그 시기에 주식장이 크게 흔들리고 부동산 시장도 꽁꽁 얼어붙었죠. 동시에 아이들 교육비가 올라가고 의료비나 부모님 부양 문제도 생기면서 지출이 크게 늘어났던 거예요. 국민연금은 당연히 아직은 받을 나이가 아니니 당장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거의 없어진 셈이죠. 결국 2년쯤 후에 이분은 다시 구직 활동에 나섰습니다. 일찍 은퇴해서 여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남들보다 일찍 일을 손에서 놓은 만큼 경력 단절도 생겨서 재취업도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파이어족처럼 빨리 은퇴할 수 있도록 자금을 모으고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복합적인 변수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비나 자녀 교육비, 부모님 요양비 등 예상치 못한 부담이 갑자기 찾아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왜 모두가 연금에 충격받게 될까?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보면 은퇴 준비가 잘 안 되면 첫 연금 액수를 보고 당황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제 구조나 사회 제도도 조금씩 바뀌고 개인이 처한 환경도 모두 다르니까 단 하나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내놓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건 생각보다 연금이 적다. 그리고 생각보다 돈 들어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대기업에서 꽤 높은 연봉을 받던 분일수록 은퇴 후 연금이 상대적으로 훨씬 작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연봉이 높았던 만큼 지출 규모도 컸고 생활 수준이 높은 편이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소비 패턴 조정과 추가적인 수입원 파트타임, 부업, 재취업 등을 고려하는 겁니다. 또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고 해도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투자로 영원히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게다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 가족 문제 등의 변수가 생기면 그때 필요한 돈이 꽤 큽니다. 그러니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는 것도 위험하고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너무 길고 지루해질 수 있으니 균형감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연금 점검.
국민연금만 믿고 있진 않은지 혹은 개인연금이 있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부었고 나중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는 게 좋아요. 막연히 한 달에 몇십만 원 나오겠지 하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실제 숫자를 확인해야 머릿속에서 현실적인 계획이 서거든요. 지출 구조 파악. 은퇴 후에도 고정비, 예를 들어 주거비나 보험료, 각종 공과금,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 행사 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미리 파악해두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면 좋습니다. 아무리 연금이 적더라도 지출을 줄이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니까요. 추가 소득 마련. 은퇴 후에 전혀 일을 안 하겠다면 그만큼 모아둔 돈을 더 많이 갖고 있어야 해요. 그게 아니라면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가벼운 형태로든 파트타임이든 뭔가 수입이 들어오는 일을 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이건 노후 자금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성을 유지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안정성 분산 투자. 파이어족처럼 조기 은퇴를 꿈꾸는 분들도 한 가지 투자 수단에만 몰빵하기보다는 적절히 분산시켜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해요. 우리 인생이 한두 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십 년을 더 살아가야 하니까요. 변동성이 큰 투자만 믿고 있다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사례들을 통해 잘 알 수 있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가족들과 생활비, 부모님 부양, 자녀 교육 문제 등에 대해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은퇴라는 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겪는 변화잖아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협력해야 더 안정적으로 은퇴 후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결국 58세 대기업 과장 퇴직 25일 첫 연금 액수에 충격받은 이유는 우리가 평생 모아온 돈과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의 차이 그리고 실제 생활비와 기대 수준이 만들어내는 괴리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연금이 적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지만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준비 부족으로 더 큰 고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김 과장 사례처럼 그래도 아직은 움직일 수 있는 나이일 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빠르게 대안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더 일찍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은퇴 준비를 해둔다면 나중에 연금을 받는 시점에서 이것밖에 안 돼? 하고 놀라는 충격은 줄어들 거예요. 물론 인생이 생각대로만 흘러가진 않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대비가 필요하겠죠. 여러분이 지금 30대든 40대든 심지어 50대 후반에 계시든 간에 내가 은퇴를 언제쯤 할지, 그때 필요한 돈은 얼마나 될지, 그리고 연금은 얼마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과 계산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얼마나 많은지도 체크해 보세요. 결국 우리가 살아갈 인생이잖아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은퇴 후에도 당황이 아니라 자유와 여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네요. 다들 은퇴 후 삶을 단단히 준비하셔서 앞으로 더 길고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 안전하게 불려야지. 많은 사람들이 퇴직 전까지 이 믿음 하나로 자산을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 맡깁니다. 나름의 전문가에게 맡겼다는 안도감과 함께 퇴직 후의 삶을 설계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은퇴 후 돈이 부족하다는 건 단순히 생활비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가족 간 갈등, 정신적 스트레스, 심지어 건강 악화까지 이어집니다. 믿었던 자산 관리 방식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믿었던 자산 관리로 인해 은퇴 후 비참한 현실을 마주했던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론 은퇴 후 비참한 현실을 피하려면 사례 1 믿었던 은행의 구조조정 상품. 김철수 씨 60세는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 후 퇴직금을 은행에 예치하며 은퇴를 준비했습니다. 은행 직원의 추천으로 구조조정 금융상품에 가입했죠. 안정적입니다, 고객님. 5년 후 이자로 월 200만 원은 나오실 겁니다. 이 말에 안심한 김 씨는 모든 자금을 그 상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해당 은행이 위기를 겪으며
이자율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200만 원을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50만 원도 안 되는 돈이 매달 들어왔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김 씨는 결국 아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철수 아빠, 퇴직금은 왜 그렇게 다 맡겨버렸어? 아내의 한숨 섞인 말에 김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교훈 안정적이라는 말만 믿고 모든 돈을 한 곳에 묻는 것은 위험합니다. 분산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례 2 보험사의 고수익 보장 믿기. 이영자 C58세는 보험 설계사 친구의 추천으로 고수익 연금형 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연금처럼 받을 수 있어. 당장 돈이 부족했던 영자 씨는 친구의 말을 믿고 보험에 가입했지만 2년 후 보험사의 부실 운영으로 약속했던 수익이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결국 매달 150만 원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진 영자 씨는 월세 집을 줄이고 소박한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끊어졌죠. 정말로 나를 위한 조언이었을까? 영자 씨는 깊은 회의를 느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교훈 고수익이라는 말은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 상품의 구조를 철저히 이해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사례 3증권사의 공격적 투자 전략. 박진호 C62세는 퇴직 후 증권사의 권유로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퇴직 후엔 이 정도 위험 감수는 하셔야죠. 10% 이상 수익률 보장 가능합니다. 초반 몇 개월은 괜찮았지만 경제 상황이 악화되며 주식시장이 흔들리자 박 씨의 투자금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남은 돈은 다시 회복되지 않았고 박 씨는 은퇴 후의 계획을 전부 접어야 했습니다. 결국 소일거리로 작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박 씨는 늦게나마 보수적인 투자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교훈 은퇴 후 공격적인 투자는 큰 위험을 수반합니다.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투자 방식을 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나만의 자산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를 믿고 맡겼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결국 자신의 자산은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분산 투자 은퇴 자금을 한 곳에 몰아넣지 말고 은행, 연금, 부동산, 현금 등 다양한 형태로 분산하세요. 상품 이해 복잡한 금융 상품에 가입하기 전 반드시 조건과 리스크를 확인하세요. 현실적인 기대, 고수익을 보장받기보다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목표로 설정하세요. 결국 은퇴 자산 관리의 핵심은 안정성, 분산, 그리고 신중한 선택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돈이 곧 자유입니다. 누구에게나 비참한 말로를 막을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은퇴 후 삶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세요. 전문가 칼럼 은퇴 후 비참한 말로를 막으려면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돈 잘 맡겼다 믿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후 겪는 비극의 시작은 이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꿈꿉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산 관리와 막연한 믿음은 은퇴 후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각에서 은퇴 후 비참한 현실을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1. 믿었던 금융사, 알고 보니 내게 적이더라. 금융사와 은퇴자 간의 관계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금융사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수익 창출입니다. 즉, 고객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은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약속하지만 숨겨진 수수료나 낮아지는 금리는 종종 고객의 발목을 잡습니다. 보험사나 증권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결책. 금융사의 상품을 무조건 믿지 말고 객관적인 평가와 비교를 통해 선택해야 합니다. 금융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되 반드시 독립된 재무 상담가를 통해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2. 한 곳에 모든 걸 맡기지 마세요. 많은 은퇴자들이 실수하는 부분은 모든 돈을 한 군데에 맡기거나 한 가지 상품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분산 투자는 투자 원칙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 변동성, 금융사의 부실 운영, 혹은 상품 구조 변화에 따른 손실이 전체 자산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팁. 은퇴 자산은 최소한 3가지로 분산하세요. 현금성 자산, 안정적인 연금 상품, 그리고 실물 자산 부동산 등. 비상금을 반드시 별도로 마련해 두세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생활비는 현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3. 고수익 미끼에 흔들리지 마세요. 이 상품은 10% 수익 보장입니다. 이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하지만 고수익을 약속하는 상품은 그만큼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은퇴자는 수익보다 안정성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수익률에 집착하다 보면 결국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은퇴 자산은 원금 보존이 최우선입니다. 고위험 상품은 은퇴 전 자산으로만 운용하고 은퇴 후 자산은 안정적인 금융 상품에 투자하세요. 4.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자산 관리를 맡기기 전에 자신이 기본적인 금융 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금융사는 고객의 돈을 관리해주는 파트너일 뿐 책임을 지는 주체는 아닙니다. 당신의 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 당신 자신입니다. 실천 방법. 재무 교육 온라인 강의나 서적을 통해 기본적인 금융 지식을 배우세요. 자산 점검 최소한 매년 한 번은 전체 자산 현황을 점검하세요. 투명한 관리 가족과 자산 관리를 공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게 운영하세요. 사례로 본 실질적인 대안. 사례 1. 분산 투자로 안정성을 확보한 김영수 씨 65세. 퇴직 후 김영수 씨는 퇴직금을 현금 30%, 연금 상품 40%, 소규모 상가 투자 30%로 나눴습니다. 경제 위기 때에도 상가 임대료가 생활비를 뒷받침했고 연금 상품의 안정성 덕분에 심리적 불안도 없었습니다. 핵심 퇴직금을 분산 투자해 안정성을 확보하세요. 사례 2. 자산 관리를 가족과 함께한 박순자 씨 62세. 박순자 씨는 퇴직 후 아들과 함께 자산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결정을 내린 덕분에 위험한 고수익 상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신뢰가 자산 관리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핵심 가족과 함께 자산 관리를 논의하고 투명성을 유지하세요. 사례 3. 독립 재무 상담가의 도움을 받은 이정훈 씨 58세. 이정훈 씨는 독립된 재무 상담가를 통해 맞춤형 자산 관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행과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 최적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었고 불필요한 수수료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핵심 객관적인 재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결론. 은퇴 후 비참한 삶을 막는 마지막 조언. 은퇴 자산 관리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곧 당신의 삶의 질,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심리적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위험을 줄이세요. 객관적 조언, 독립적인 재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지속적인 학습, 스스로 금융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은퇴 후의 삶은 당신의 선택으로 달라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준비하고 관리한다면 당신의 노후는 비참한 말로가 아닌 여유로운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의 인생입니다. 절대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노후 자금입니다. 50대가 되면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실천하면 충분히 돈 걱정 없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50대부터 어떻게 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지 3가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1. 지출 습관을 바꾸면 노후 준비는 절반 완성. 50대의 이정숙 씨 가명을 만나볼까요? 이정숙 씨는 50대 초반까지는 큰 재정적 계획 없이 지출을 하곤 했어요. 젊을 때부터 벌어서 쓰는 게 일상화되었고 노후 자금에 대한 생각은 항상 뒤로 미뤘죠. 퇴직이 가까워지자 이정숙 씨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그동안 벌어놓은 돈도 없고
지금 쓰는 생활비도 많았거든요. 그러다 친구의 조언으로 지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고 매달 고정 지출과 불필요한 소비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커피숍에서 사 먹던 커피를 집에서 만들어 마시고 외식 대신 주말에 가족과 집에서 요리를 해 먹기 시작했죠. 이렇게 몇 달만 실천했는데도 매달 남는 돈이 생기더래요. 이정숙 씨는 남는 돈을 고스란히 적금과 펀드에 넣기 시작했고 이제는 조금씩 모아둔 자산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돈을 모으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50대부터라도 지출 습관을 바꾸면 노후 준비는 절반 이상 완성됩니다. 꾸준히 모으면 불안은 줄어들고 자산은 차곡차곡 쌓이니까요. 2. 투자를 배우면 자산은 저절로 늘어난다. 두 번째 사례는 이재혁 시가명의 이야기입니다. 이재혁 씨는 40대 중반까지는 투자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은행 예금 정도만 간간히 들어두고 안정적으로만 자산을 굴리려 했죠. 하지만 이재혁 씨는 50대에 접어들며 퇴직금만으로는 노후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이대로 가다간 모아놓은 돈만으로는 버티기 힘들겠다는 걱정이 앞섰죠. 그러다 우연히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차근차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관련 서적을 탐독하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부터 큰 돈을 투자한 건 아니었습니다. 작은 금액부터 시작했고 꾸준히 분산 투자하며 리스크를 관리했죠. 몇 년 뒤 이재혁 씨의 자산은 이전보다 크게 늘어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얻은 수익과 부동산 가격 상승 덕분에 자산이 자연스럽게 불어났죠. 투자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식과 시간입니다. 50대부터라도 투자 공부를 시작한다면 충분히 자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 관리는 필수지만요. 3. 직업 전환과 재능 활용으로 새로운 수익 창출. 세 번째 사례는 김영철 시가명의 경험입니다. 김영철 씨는 은퇴 후에야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은퇴를 준비하며 지금부터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들었죠.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김영철 씨는 자신의 취미였던 사진 찍기를 수익화할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젊을 때부터 사진을 좋아했지만 직장 생활로 바쁘다 보니 제대로 해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진을 팔거나 강좌를 개설하는 방법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던 사진이었지만 이제는 작은 전시회도 열고 사진 강좌도 열면서 수익을 내기 시작했어요. 김영철 씨는 퇴직 후의 삶이 훨씬 더 즐겁고 풍족해졌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게 중요해요. 50대부터라도 내가 가진 재능과 취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이를 통해 추가 수익을 얻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50대부터 투자 시작하면 자산은 자연스럽게 불어난다. 흔히 투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어렵게 느끼지만 사실상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접근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투자에 대해 설명하고 여러분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1. 투자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재혁 시가명 역시 50대가 되기 전까지는 투자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오로지 은행 예금 정도만 해뒀고 그마저도 큰 기대 없이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선호했죠. 이건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위험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50대가 되면서 이재혁 씨는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퇴직금만으로는 미래를 대비하기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이 점에서 중요한 것은
변화가 필요한 순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안정적으로만 자산을 관리하던 그가 미래를 위해 투자,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 역시 이러한 불안에서 출발했죠. 이 투자란 복잡한 기술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투자라는 말을 들으면 복잡한 계산, 전문가들만 아는 정보, 큰 자본이 필요한 것 등 여러 가지 선입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투자는 결코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재혁 씨도 처음에는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어렵게 느꼈지만 조금씩 공부해 나가면서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이재혁 씨가 어떻게 투자 공부를 시작했는지 살펴보면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기초 지식부터 차근차근 배웠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관련 서적을 읽으며 자신만의 투자 방식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큰 돈을 투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 경험을 쌓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투자 성향을 파악한 후 점차 규모를 키운 것이죠.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점은 투자 공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도 없고 큰 성과를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일관된 노력과 꾸준함입니다. 3. 분산 투자 위험을 줄이고 기회를 극대화하라. 이재혁 씨가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분산 투자였습니다. 한 가지 투자 상품에만 올인하는 대신 그는 여러 곳에 분산 투자를 하며 위험을 관리했죠. 주식만이 아닌 부동산에도 또 다른 안정적인 자산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특정 자산의 변동성에 의해 전체 자산이 휘청거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분산 투자는 특히 초보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전략입니다. 특정 자산군이 하락하더라도 다른 자산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죠. 주식, 부동산, 채권, 펀드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을 이용하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투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분산 투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특정 한 가지 상품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투자 상품에 자산을 나누어 투자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다양한 시장 상황에서도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4. 시간과 지식이 투자의 성공을 좌우한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큰 돈이 아닙니다. 시간과 지식이 투자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이재혁 씨가 늦게라도 투자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제대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간입니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면 복리 효과가 발생해 자산이 자연스럽게 불어납니다. 이재혁 씨도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지만 몇 년이 지나자 그의 자산은 주식 수익과 부동산 가격 상승 덕분에 크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렇듯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히 자산을 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지식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려면 지식을 쌓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관련 서적을 읽고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며 스스로 경험을 통해 배워나가야 합니다. 투자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다면 감정에 휘둘리기 쉽고 이로 인해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꾸준히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투자 성공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5. 리스크 관리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 투자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부분은 리스크 위험입니다. 이재혁 씨 역시 처음 투자에 뛰어들었을 때 가장 걱정했던 것이 바로 이 리스크였습니다. 그러나 리스크를 무조건 회피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대신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죠. 이재혁 씨는 리스크 관리의 기본 원칙인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였습니다. 또한 투자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투자자라면 누구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하면 투자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6. 결론 지금부터라도 투자를 시작하라. 투자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투자는 큰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50대가 되었다고 해서 투자를 시작하기에 늦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자산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재혁 씨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작은 금액부터 시작하더라도 충분히 자산을 불릴 수 있다는 것. 둘째,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 셋째, 시간을 들여 꾸준히 공부하면 누구나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투자에 대해 차근차근 배워보세요. 그리고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보세요. 투자는 결코 한 번에 큰 성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과 지식을 바탕으로 천천히 자산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꾸준히 실천하면 어느새 돈 걱정 없는 노후가 여러분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